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산부인과 TV의 객원 캐스터가 제가 오늘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이제 전문가시니까 갱년기에 대해서 갱년기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갱년기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고, 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거의 이제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서 갱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그러니까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나오는 증상이 생기는데, 예. 보통 여성은 한 45세부터 55세 사이, 평균 우리나라는 49.7세, 전 세계적으로 한 51세가 갱년기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 50세를 기준으로 인생 전반전, 후반전이 있다고 하면 후반전은 이제 갱년기인 거죠. 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 이 호르몬에 대해서 그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갱년기가 오면 생리만 끝난다. 생리가 끝나니까 임신도 안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에스트로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서 기장만 빼놓고 다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다 에스트로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뇌 같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갱년기네요.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도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도 생겨요. 골다공증. 그리고 여성들은 질도 건조해져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면서 잠도 잘 안 와요. 더웠다 추웠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뭐 골프 칠 때 그 땀 때문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여성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여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옛날 같으면 노화라고 생각했겠죠. 노화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갱년기로만 그 생리가 끝난 것만 갖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냥 대충 버티려고 했는데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특히 여성들이 이제 50살부터 폐경이 오면 한 65세쯤 되면 골다공증이랑 치매가 생기고 그리고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보면 그 치매 환자 중에 한 80%가 여성이고 20%가 남성이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에스트로겐하고 갱년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그냥 그 생리만 끝나는 거 그렇게 하고 야 해방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여성에게 갱년기를 준 이유를 남성은 갱년기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왜 여성에게 갱년기를 줬냐고. 사지선다형으로 해주시면 맞춰서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뭐 설명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3번이요, 뭐 2번이요 이렇게. 1. 더 이상 애 낳을 필요가 없게 편하다. 정답. 2. 이제 내가 난 애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신이 디자인해서 갱년기를 만들었다. 오, 그래 그것도 맞다. 2번. 3. 뭐 이제 생리를 너무 오래 하면 귀찮으니까. 생리대 값을 줄이기 위해서 생리가 끝났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 오늘 지금 이 큰일 났다. 이거 맞히질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몇 번이겠어요? 3번. 저도 3번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2번이라고 해요. 2번이에요? 신이 그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아이의 예우를 결정하는 게 엄마가 있고 없고래요. 애미가 있고 없고인데 애미가 있는 새끼는 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애미가 없으면 사망률이 50%가 넘다 그러고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 뭐 ADHD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성격 장애나 이런 것이 있는데 충분히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빨리 죽어버리면 그리고 걔가 인간은 적어도 20년 정도가 있어야지 뭐 경제적 케어를 좀 해주죠. 경제적 자립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거를 계산했을 때 한 50살쯤은 폐경이 돼줘야지 내가 난 애를 다 키우고 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제가 그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속담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담에 보면 야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꿔야 돼요. 야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빠는 돈을 벌어주지만은 이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우리가 갱년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상은 어떤 게 있는데 자,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면홍조는 홍조는 붉은 홍자에 세조자를 써서 이건가? 무슨 뜻입니까? 안면홍조. 핫플래시라고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술을 먹었나요? 술 먹은 것처럼. 처럼 as like ass. 근데 이제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어도 좋아지는 여성도 있지만 좋아지지 않는 여성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세로토닌으로 설명하거든요. 세로토닌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면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분비를 시켜주는 약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계돼서 뭐 꽤 많은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메노리자도 세로토닌을 분비를 뭐 활성화시켜서 맞습니다. 여성 홍조를 좋아지게 하는 기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안면 홍조라는 것은 얼굴이 빨개지는 건데 이게 혈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호르몬 문제인가요? 뇌에서 그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에 교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트로겐 이제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한테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왔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낮에부터 막 얼굴이 빨개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단속 걸리고. 그리고 더웠다 추웠다를 하기 때문에 체온이 잘 조절이 안 돼서 겨울에 보면 남들은 다 춥다고 하는데 본인은 막 부채질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밖에는 영하 20도인데 막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남들이 술 먹었냐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갑자기 확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럴 때는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안면홍조. 자, 안면홍조. 요거를 어떻게 해나? 호르몬을 많이 뭐 주사를 맞나요? 약을 먹나요? 아니면 메노리자를 먹나요?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에스트로겐을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을 복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방암, 그다음에 뭐 자궁내막암, 난소암 같은 여성 호르몬에 관계된 암, 그다음에 뭐 심혈관계 질환에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뭐 그 혈액이 응고되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에스트로겐을 못 먹거든요. 근데 이런 여성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요즘 유방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약을 안 먹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이유. 뭐 식물성 호르몬이든 그다음에 뭐 한방이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진 이유가 에스트로겐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분야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그 빨래터에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빨래감이 막 찢어져라고 팍 때리고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1번 남편, 2번이 시어머니, 3번이 시누이. 그래서 빨래가 끝나면 빨래가 다 온전한 게 없어. 쳐가지고 이게 사실을 보면은 옛날에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은 발전했지만 사실 이걸 병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게 이게 학계에 보고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옛날에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화병이라고 불렀던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갱년기 증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갱년기가 되면 평소에 참았던 화가 더 안 참아져요. 버럭버럭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보통 때는 화를 안 내는데 왜 화를 내지?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폭발의 대상이죠. 그 여자 상사.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타임에서 화를 내는지 몰라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그게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심해지거든요. 우리 생리전 증후군처럼.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인데 그 집안에서 왜 개를 키우잖아요. 옛날엔 묶어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꿎은 좀 부엌 근처 갔다가 발로 채이는 경우가 많아요. 개들이 엄마한테. 자, 두 번째가 이제 안면홍조 다음에 보면은 심리적 인지 기능 변화가 있거든요. 자, 우울감, 불안감, 뭐 짜증, 기억력 감퇴. 근데 저는 요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갱년기에 그 부인을 둔 남편들은 부인을 엄청 무서워해요. 뭐라 그러면 이게 뭐 불똥이 어디 튈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들어섰는데 약간 안면 홍조도 생기면서
아주 심지어 롤러코스터의 감정 기복이 있어요. 네. 예, 제가 한번 뵀는데 바짝- 굉장히 미니 형이신데 짝 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 사장님이 등치가 굉장히 큰데 거의 뭐 한 90도에서 85도 사이를 막 설설설설 기더라고요. 예. 이것도 그러면은 사실은 갱년기 증상이 들어가는 거죠. 화를 내고. 그렇죠.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좀 높은 상태가 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높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성화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장구처럼 막 힘도 세지고 예. 버럭버럭하고 예. 뭐 이혼하려면 이혼하라 이렇게 과격해지고 남자들은 또 그 드라마 보면서 울고 아니 겁나고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제 뭐 나갈 데도 없어요. 그 등산도 요새는 뭐 장비가 또 비싸지니까 못 나가는데 나가라 그러면은 남자들은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 쇼핑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가방 못지 이렇게 딱 가방 들고 서 있다고 하잖아요. 자, 요럴 때는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으려면 그 살살 그 여자의 감정을 그러니까 잘 건드리지 말아줘. 특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도 40세가 넘으면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별로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수위 외에는 할 게 없는데 여자들은 체력만 되면 뭐 요양보호사를 하든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뭐를 해도 실은 200에서 300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성들은 딱 부인 옆에 붙어서 부인한테 남자들은 버는 거는 둘째치고 나가면 200에서 300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갱년기가 된 여성 부인이 있으면 부인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막 저기 있잖아요. 안면 홍조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은 또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비를 잘 맞춰야죠. 그렇죠. 예. 살아남아야 돼. 그다음에 이제 이 개그 소재인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자리 나면은 여자들이 왜 가방 팍 던지고 막 뛰어가서 팍 앉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갱년기 증상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맞아요. 조신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창피함이 좀 덜해지는 것도 호르몬의 변화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그래서 남성화 된다고 했으니까. 남성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부 싸움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겠죠. 왜냐하면 경제의 원리니까. 하지만 돈이 많고 힘이 세도 부인을 또 건드려서 그 며칠간 집이 뭔가 전쟁터 같으면 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져주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지게 돼 있어요. 져주는 게 아니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말을 잘해요. 그러긴 하죠. 그리고 논리가 정연해.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잘못을 많이 해. 맞아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 1번부터 100번까지 막 자, 세 번째 증상입니다. 수면장애. 잠은 왜 안 오는 거죠? 드라마 때문에 그런가요? 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도 에스트로겐하고 관계가 있고 또 세로토닌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낮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세로토닌이 에스트로겐하고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자주 깨고 또 깨면 또 다시 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갱년기에 수면장애 때문에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거나 아니면 뭐 멜라토닌이든 수면제를 먹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거 잠 못 자면 미치광약도 않거든요.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비싸요. 멜라토닌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뭐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멜라토닌으로 해결이 안 되면 또 수면제까지 가야 되는데 수면제가 우울증약하고 비슷해서 용량이 막 늘거든요. 그리고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뭐 우울증도 있고 자살 충동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면제를 안 먹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크네요. 왜냐하면 자살 충동까지 생길 정도면 이거 큰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밥을 좀 안 먹으면 괜찮은데 잠을 못 자면 우리 그 고문 중에 잠 안 재우는 고문 그게 최고죠. 그러면 뭐 다 보통이죠. 분다고 하잖아요. 다 분다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낮에 너무 피곤하고 되게 예민해지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안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갱년기 때 수면장애도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고 굉장히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죠. 저도 얼마 전에 그 불면증이 와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쭉 문진을 쭉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왜 잠이 안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낮에 낮잠을 많이 자신 것 같아요. 잠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 시차 적응. 왜냐하면 낮에는 많이 졸려요. 근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 그럼 저도 갱년기인가요? 어쨌든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이 이제 뒤죽박죽이 된 건데 예. 낮에 햇볕을 보고 네.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오. 그리고 나서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니까 낮에 햇볕 보고 걸으라고 많이 해요. 아, 그럼 내가 낮에 카텐을 치고 잤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밤에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니까 수면에. 근데 방해를 그거하고 받는. 상관없이 또 갱년기 자체로만도 하여간 수면 장애가 오는 여성들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산부인과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비뇨생식기 증후군, 질건조증, 소변 자주보기, 성교통, 가려움, 성욕 감소 뭐 이런 거. 비뇨기에도 영향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실은 방광이나 요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방광염이 자꾸 생기거나 특히 성관계 후에 성교통이나 이제 잦은 방광염을 그냥 염증 치료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반복돼서 알아보니 이것도 에스트로겐 부족이다. 그래서 GSM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붙였는데 예. 그러니까 폐경기에 비뇨생식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식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비뇨기에도 그런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갱년기 때 가장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비뇨생식기 증후군이거든요. 관계만 하면 질염이 생기거나 방광염이 생기고 성교통이 생기고 자결감이 생겨서 뭐 어쨌든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슬슬 피하는데 피하니까요. 예,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은 건 아니고 본인이 아프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꾸 염증이 생기고. 남자들은 오해를 해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다른 남자가 생겼나? 이건 뭐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남성들이 많은데 예. 뭐 의처증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오해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겠죠. 그것을 그러면 이제 눈엔 눈, 이엔 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다른 여자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이거 되는데. 갑자기 이거 사랑과 전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이에 실은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부족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질건조증을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방암 환자나 아니면 다른 여성들이 호르몬약을 못 먹는데 질건조증이 생겨요. 이게 근데 질의 산도가 바뀌고 질벽이 얇아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메노리자도 실은 질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에스트로겐하고 관계되고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데 제가 그 원장님이 이제 보내주신 여러 자료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약간 유교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유 애들 다 크고 남사스럽게 무슨 그 나이에 부부가 뭐 그렇게 해. 대부분 우리나라의 좀 가부장적인 집안은 또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조금 더 관리를 해주고 질이 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매너리자도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영향도 좀 큰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유교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제 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젖어 있는데 특히 남성들은 예. 이런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예. 50세가 넘은 여성은 여성으로 안 보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돈 있고 시간 있는 남자들 다 젊은 여자를 취하잖아요. 예. 네,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제가 이제 그 꽤 오래된 동생인데 우리 전 사장이 보면은 정말 잘해요. 막 이렇게 아내가 뭐 어떻게 할까 막 하고 막 비유 맞추고 뭐 하고 눈 이렇게 맞추고 뭐 어떡하고 뭐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먹을 거야 막 그러고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잘한다. 그 시기에 사실은 남자들이 이렇게만 해주면은 증세가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예. 여성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그렇죠. 예. 사랑을 충분히 남편이 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기서 정의를 하나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유교적인 경향으로 보면 애들도 다 크고 그러는데 부부가 그 나이 먹고 참 그거 참 가족끼리 참 그런데 이럴 때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은
가장 중요한 예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남녀 사이를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사랑이 식으면 부부가 소 닭 보듯 하고 뭐 닭은 그럼 소를 어떻게 보나요? 안 씹어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 사이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하고 네.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뭐 동그라미도 치고 뭐 별표도 치고 그렇게 해서 잊으면 안 되니까 서로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자도 좀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다음 5번째가 근골격계 및 신체 변화입니다. 관절통, 근육통, 골다공증 위험. 복부 비만과 체중 증가가 있네요. 네. 와, 이거는 좀 충격적입니다. 복부 비만과 체중 증가가. 우리가 이제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유 없이 갱년기가 왔는데 그냥 체중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대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역할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는데 예. 그게 반대가 되죠. 리버스가 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 떨어지니까 이제 고지혈증도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에스트로겐이 막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아이고, 그럼. 골다공증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는데 이게 갱년기 이후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에스트로겐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저희 촬영 감독이랑 같이 가서 광고, 머리털 나는 그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평상시에 오는 친구가 안 왔어요.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실장한테 야, 걔는 왜 안 왔니? 그랬더니 아우,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리 몽둥이가 떡 하고 부러졌대. 그러면은 그것도 갱년기 증상일 수가 있는 약해진 거죠. 나이가 몇 살인데요? 50대 초. 조기 폐경이 온 여성은 가능해요. 예. 근데 조기 폐경이 아닐 경우는 뭐 딱히 그 나이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이렇게 했는데 뚝 하고 부러졌대요. 그러면 그분은 골다공증이 아마 있을 거라고 그죠? 생각이 예. 돼요.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너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졌니? 예.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예. 그다음에 복부 비만 체중 증가 이게 되게 웃기네요. 보니까 네. 이게 복부가 비만이 되면 체중은 증가되는 건데 이게 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는 많이 못 쓰고 많이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갱년기 다이어트는 젊었을 때 다이어트 약을 먹어갖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살이 잘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정말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의 문제라든가 호르몬도 같이 보충해주면서 해야지 살이 빠지지. 제가 요새 배가 엄청 나와요. 막 단추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게요. 예, 그리고 특히 여기 배 쪽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딱 일주일에 4번만 저녁 때 나가서 30분 동안 걷자. 근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살이 더 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지. 왜냐하면 30분 걷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맥주를 딱 먹고 치킨을 딱 먹었더니 걷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단추가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와이셔츠를 큰 걸 샀어요. 예. 자, 다음 6번째 기타입니다. 피부 탄력 저하, 탈모, 손톱 약화, 두통, 어지럼증, 유방 위축. 야, 이건 뭐 심각하네. 6번에 기타라고 뽑았는데 기타가 제일 이것이 여성들한테는 치명적인데요. 예. 뭐죠? 피부 탄력 저하. 이제 에스트로겐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와주기 때문에 네. 뭐 에스트로겐을 딱 보충하면 피부가 되게 탄력이 있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탄력되면서 이렇게 처지는 것도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도 요새 피부가 너무 탄력이 없어요. 예. 원래 그 메기를 물에서 이렇게 탁 건지면 메기 피부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메기 같지가 않고 빠가사리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요. 아주. 예. 자, 2번째 탈모. 탈모 이거 지금 요새 진짜 제일 핫한 게 탈모예요. 요새. 그 조사에 의하면 예. 반 정도 49점 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9% 정도가 탈모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탈모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여성들한테는 갱년기 이후에 실은 심해진다는 거고. 예.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탈모가 오면 사회생활을 선택할래? 자신감이 없어요. 부인하고 성생활을 선택할래? 그러면 사회생활을 선택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100% 그렇게 해야죠. 탈모약을 먹으면 발기력도 떨어지고 생육도 떨어지잖아요. 나 어제 먹었는데. 저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전립선 치료제 먹는데. 그래서 탈모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예. 그 남성들이 긴 찰랑찰랑한 머리에 여성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네.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 때 예. 뭐 가난하고 뭐가 이렇게 없던 시절에는 네. 영양분이 머리카락까지 간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젊음의 상징이기도 해서 아. 긴 생머리를 좋아하는 게 실은 예.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과거부터. 나이가 들면 그 머리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긴 생머리는 젊은 여성의 젊은 여성들의 심볼이지 나이 든 여성은 긴 생머리를 해도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푸석푸석하고 그 윤기가 없다는 거죠. 이거 새로운 학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생머리를 좋아하는 거는 유전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저도 아예 처음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 저희 그 개그맨 중에 오명수 씨라고 있어요. 네. 영수 형 미안해요. 예. 사실 이 형이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 브라질 공연을 같이 갔는데 그때 뭐 구봉서 선생님, 배삼룡 선생님, 뭐 현인 선생님, 유명하신 선생님들 다 모시고 있는데 오명수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빨리 가서 오명수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아 형 뭐해 그러는데 야 1시간째 네.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고 가발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찍고 한 다음에 요걸 딱 하는데 정확하게 1시간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탁 감고 나오는데 그래서 형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야 마지막 거 붙이고 있어. 이게 사실은 남자들 사회생활하는데 머리카락 없으면 사실은 자신감도 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예. 이렇게 또 여성 탈모도 있나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여성 탈모는 실은 남성만큼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예. 실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네네. 머리숱이 적어진 걸 느껴요. 아니 많은데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염색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잘했네. 그래서 어쨌든 예. 나이가 들면 우리가 단백질도 좀 덜 섭취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나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톱까지 약화가 되네요. 비슷하죠. 다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노화나 이런 호르몬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있네요. 네. 두통하고 어지럼증. 예. 야 이거 뭐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6가지로 논해놨는데 이게 뭐 여성에 관한 질병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유방 위축은 뭡니까? 유방 위축.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유방이 이제 적어져요. 작아지는 네, 건가? 작아지고 처지고 요거는 확대 수술도 어떻게 안 될까요? 되죠. 네, 네, 확대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상을 알아봤고 이 증상을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얘기 몇 개 들어놓고 1, 2, 3, 4, 5, 6 중에 뭐 이게 3개다. 그럼 뭐 50%네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진단하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피 검사를 하면 예. FSH 레벨이 40 이상이거나 예. 에스트라다이올이 뭐 50 이하거나 이럴 때 일단 갱년기를 진단하는데 모든 사람들 다 피 검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쿠퍼만 인덱스라는 걸 써요. 쿠퍼만.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는 설문지도 있고 네. 여기 매너리자에서 예. 논문 봤더니 이렇게 예. 예. 쿠퍼만 인덱스 쓰는 논문을 쓸 때 비포 애프터를 이제 확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보통 오면 상담을 하면서 체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중에 증상이 몇 점인지를 봐갖고 이제 그 경미한 갱년기 상태인지 중등도인지 심한지를 보고 저도 이제 매너리자를 저희 직원 어머니들이나 예, 예. 갱년기 호르몬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 주고 이 갱년기 자가 진단 테스트를 주면서 비포 애프터 체크해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오. 그리고 여기 논문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증상이 좋아진지 확인하고 싶으면 매너리자나 호르몬약이나 한 3개월 정도 드신 다음에 이렇게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시면 예. 본인의 심한 정도를 일단 알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갱년기 증상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예. 아니 여기 제가 이렇게 얼핏 봤는데 네. 여기 보니까 증상이 12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 뭐 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얼굴 홍조,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화가 나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으면 자주 피곤하고 기운 없으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되고 관절이나 근육이 뻣뻣하고 아픔, 질 건조감 또는 성관계 시통증, 성욕 감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요실금 증가, 두통 또는 어지럼증. 이거 대충 연세 드신 우리 50대 이후에 폐경을 겪으신 분들이 이거 다 0에서 3점인데 다 체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도 예. 자기는 한 개도 좋아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체크를 해보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증상이 있고 좋아진 게 없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좋아지고 그래서 반드시 약을 드시거나 그럴 때 이 폐경기 자가진단표 체크를 하시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원장님 대개의 경우에는 한 몇 점 정도부터 이렇게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하나요? 딱 자가진단했을 때 처음 내원했던 그 환자들이 총점이 한 몇 점 정도 자가했을 때부터 이렇게 이런 걸 권한 업무상 비밀이면 뭐 얘기 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셔도 이제 실은 본인이 제일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요. 이 12증상 중에서 네. 나는 질곤조증 때문에 성관계가 너무 불편하다. 나는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골다공증이 심한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는데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데 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가서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이 불편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해주면 되고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게 심하면 약을 먹고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이제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약을 더 보충을 해주죠. 예를 들어 기억력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뇌 영양제를 주거나 질건조증 해결이 안 되면 뭐 질정이나 제를 처방해 주거나 골다공증이 뭐 심한데 약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사를 놔주거나 뭐 이렇게 그 본인이 가장 불편한 증상 위주로 더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 이런 경우가 그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안면 홍조가 있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남편은 옆에서 자꾸 치근거려. 그래서 아예 할 수 없이 그 한번 했는데 아파. 예. 이런 경우는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좀 참으시고 좀 저기 다른 방 가서 좀 주무세요. 근데 어쨌든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편한데 참을 필요는 없고 선비과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헌법에도 이걸 넣어야 돼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 산부인과 TV. 구독,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누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구독 취소가 있어요. 그 앞에.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한번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독자가 꽤 됐죠? 네, 40만. 이게 지금 40만이면은 슈퍼 인플루언서가 10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남성 회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69대 31이니까 네? 남성이 더 많죠. 남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오늘 그럼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남성 회원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남성 중에 안 누르고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관찰만 하고 눈팅만 하고 가는. 저희 생각은 300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쁜 애가 고무줄 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괜히 가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괜히 고무칼 옆에 가지고 가가지고 탁 고무줄 끊어가지고 막 가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좋아한다는 애정 표현이에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애정 표현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괜히 친구들이 야 너 쟤 좋아하냐? 야 내가 너 진짜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딱 그래 사실은 좋아해. 그리고 걔가 누구 만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게 남자의 마음. 맞아요. 남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나쁘구나. 여자 때문에 세상에 남자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TV가 남성들이 더 많이 본다고 오늘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 내용들이 남성들이 많이 좀 듣고 좀 우리 그 갱년기 여성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성 속옷은 남성이 사주는 것처럼 이것도 예. 남성이 사서 본인한테 주면 맞습니다. 본인 네. 삶이 좀 편안해지죠. 아, 그러면 뭐 가정 평화가 그냥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별로 꼽히는 콘셉트이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남성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키우느냐고 고생한 부모님한테 마땅히 돈을 현찰로 드리기엔 그건 사실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명품백은 또 들기에는 엄마가 그걸 사가지고 받으면 바로 중고시장에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또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남이 뭐 저기야 모르는데 증상 모르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명품백 아니면 가진 거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 되잖아요. 예. 저희 직원한테 예. 이 매놀이자를 소개했더니 전부 다 자기 엄마나 시어머니 선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자기한테 그런 게 없어요. 네. 이타적이야. 그러니까. 예. 선물 어머니. 예,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20대, 30대 초반 간호사들이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갱년기 그렇죠. 나이 예. 되시니까. 자, 그래서 좋은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고. 자, 갱년기 치료하는데 아까 호르몬 요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제 뭐 유방암이나 뭐 여러 가지 암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유방암이 걸렸거나 뭐 그다음에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자궁 내막암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혈전이나 혈관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예. 특히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계 질환, 부정맥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활동성 간 질환이 있거나 뭐 그리고 원인 불명의 질출혈이 있거나 뭐 그다음에 호르몬 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나 뭐 암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는 실은 호르몬 약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니면 그리고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녀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렇죠. 부담 가죠. 왜냐하면 또 요새는 또 왜 인터넷 홍수잖아요. 뭐 너무 많은 이 정보들이 오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호르몬약을 먹으려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와서 이런 검사를 다 하고 먹어야 되는데 예. 또 병원 오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호르몬약을 선물하고 싶은데 검사는 부모님이 안 하시겠다고 산부인과 안 오겠다고 하면 그럴 때 그냥 그 비호르몬 치료로 많이 가죠. 사실 저는 이제 연예계 생활 45년 차인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 전립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계신 그 환자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비뇨기과에 내가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병원 다니는 게 불편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산부인과 있으면 산부인과고 비뇨기과는 비뇨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그럴 수도 없고. 진짜 너무 황당해요. 예. 실은 그래서 예. 참 안 된 게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은 예. 특히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갈 때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그 유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 되게 무슨 성병이나 걸려야지. 그러니까 괜히 이미지가. 난 전립선인데 뭐 비대증 아시죠? 젊은 여성들 무슨 낙태나 하러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난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병원 입구에 여기는 비뇨기과입니다.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은 가급적 상가해 주세요. 병원장 100 이렇게 이거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홍콩 배우들 중에 보면 예. 자궁암 말기에 걸려갖고 사망한 배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안젤리나 졸리도 수술했죠? 미리 이제 거기 예방 차원에서. 안젤리나 졸리는 이제 난소암하고 유방암 걱정 때문에 한 거고 유명한 그 배우 홍콩 배우 중에 한 2명 정도 자궁암 말기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돈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러니까 산부인과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산부인과 가면 동두천에 오면 여기 유명한 원장님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산부인과 오면 금방 암 초기에 발견될 수 있거나 암 전 단계에서 발견될 수 그렇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도 예. 실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는데 너무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예. 걱정이 되면 저 원장이랑 친해지면 밤에 와서 진료해도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원장님의 장점이 뭐냐면 여성 산부인과 원장님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 사실은 여성 원장님을 선호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콩에 계신 배우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저희 AI가 인공지능이 통역이 됩니다. 네, 웨이. 짜이징. 니하오. 니하오. 네. 자, 그다음에 비호르몬 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호르몬 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예, 예. 호르몬 요법을 쓰는데 특히 이제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질곤두증이나 성교통이 너무 심하다. 예. 그런데 호르몬은 못 먹는다. 예. 그러면 이제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질정, 젤, 그다음에 레이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면 홍조나 발한이 심하다. 근데 호르몬 약을 못 먹는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SSRI나 뭐 아니면 클로니드나 가바펜틴 같은 걸 쓰고요. 그다음에 뭐 수면 장애가 심하다. 그럼 멜라토닌이나 뭐 아까 말대로 낮에 햇빛 보고 걷는 예. 거 이런 걸 하거나 골다공증이 심한데 호르몬 약을 못 먹는다. 그럼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외우세요? 되게 어렵네 이거. 막 용어가 막 나오고 막 영어 나오니까 아까까지 내가 외우려고 그러다 아예 그냥 포기하자. 딱 그렇게 됐는데 아까 레이저가 나오는데 레이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레이저는 우리가 점 빼는 데 쓰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피부 거죠.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점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주름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뭐 검버섯도 있을 수가 예, 있고 예. 탄력도 있을 저 수가 있고 검버섯 해야 되는데. 네. 탄력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다 있잖아요. 예, 예. 이럴 때마다 다 다른 타입의 레이저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얼굴에 하는 레이저가 전부 다 질로 내려왔어요. 아, 이제 프로브를 바꿔서. 어허. 그래서 탄력이 없거나 네. 뭐 건조하거나 네. 그다음에 뭐 그 아프거나 음. 뭐 이런저런 증상 그다음에 그 이완돼 있거나 예. 요실금이 있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레이저를 하면 얼굴에 탄력 주는 거하고 똑같이 질에도 탄력을 줄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왜냐면 얼굴에만 왜 여기다 화장품 바르고 왜 여기다 레이저 쓰고 그러냐고. 좀 신경을 좀 써야지.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똑같다 얼굴이랑. 네. 예.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오시는데 예. 그다음에 호르몬약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한 10년 20년 섹스리스였던 분들이 너무 이제 건조할 때 오시는데 그럴 때 레이저 한 방 딱 쏘면 한방요법이 한의사 그분 한방요법인가요? 비슷합니다. 아,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한방이라 그래서 난 그건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한번 레이저 하면은 그 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피부 관리하고 똑같아요. 한두 달 지속적으로 가는 레이저가 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3개월이나 6개월 가는 거 있고 내가 보기에 1년 우리 가는 전 사장님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주름 때문에 사실 이 보톡스라든가 필러를 했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한 6일 이제 풀어졌어요. 6개월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레이저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아니 지속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알려줘 주위에 이걸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예. 이런 내용을 좀 알려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건조는 또 우리 며느리자가 또 예. 이제 미리 복용하면 또 여기에 또 예방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한방요법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약입니까? 건강기능식품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아, 기능식품이에요? 네. 오. 이제 보통 펑셔널 서플리먼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예. 기능 그러니까 갱년기에 좋다 또는 뭐 혈압에 좋다 뭐 골다공증에 좋다 뭐 당뇨에 좋다 이러한 기능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을 해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사람을 상대로 예. 먼저 동물 임상 끝나고 사람을 상대로 반드시 임상 일상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이라는 꼭 그 제도를 통과돼야지만 예. 이 건강 기능을 예. 부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 기능을 인증을 받은 건가요? 네. 저희가 5년의 연구 개발 끝에 임상을 통과하고 시작처로부터 저희가 2023년에 예.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SCI라고 써졌는데 SCI급 논문인가요? 맞습니다. 네. SCI급 논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논문의 이제 분류인데 예. 이제 가장 저 상위에 상위에 있는 논문. 하이레벨. 그게 예. 아니라 SCI 오. 논문 아무나 못 봤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SCI 논문은 저는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이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얘기하고 SCI예요. 그랬는데 전문의 박사님께서 네. 이게 너 처음 또 이렇게 봐요. 원장님 인정해 네. 주시니까 너무나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연구비도 한 30억 정도 투입을 했고요. 5년의 기간에 걸쳐서 했고 이렇게 논문도 저희가 또 하고 이런 결과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5년이 60개월이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기냐면은 제가 한 달에 그 은행 이자를 100만 원씩 내요. 내가 5년을 내보니까 야 이거 뭐 쓰지도 않고 이자만 나가는 거예요.
이야,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나는 그냥 매달 그걸 냈는데 5년 동안 돈 들어가면서 한 거잖아요. 자, 다음 생활 습관 관리 이건 뭡니까? 일단은 뭐 이제 그냥 해볼 수 있는 게 예. 갱년기가 오면 뭐 우울하고 이럴 때 운동하거나 잠 시간 우리 맨날 그 7시간에서 8시간 자라는 것은 젊은 애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나이 때나 해당이 되는데 뭐 낮에 해가 원장님 지금 40대인가요? 뭔 소리예요? 60대. 죄송합니다. 예. 이따 끝나고 노래방이나 가려고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예.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를 먹어도 철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데 우리 나이 때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자고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밤 늦게 커피를 안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 되죠, 같이. 그래서 바꿔야 돼요. 예. 네. 생활 습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한번 물어보다가 빠졌는데 요거의 원재료가 뭐예요? 메누리자에. 예. 원재료는 단삼입니다. 단삼이 뭐예요? 단삼이 이제 본초 강목에 보면 예. 그 5가지 삼이 있는데 산삼만큼 효과를 낸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인삼 그리고 사삼, 현삼, 고삼 그리고 마지막에 단삼이 있습니다. 중삼은 안 들어가나요? 네, 중삼 아니고 뿌리가 붉다 그래서 붉을 단자 써서 단삼입니다. 학명으로는 살비아 밀티올리자 번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비아 계통이니까 꽃이 사르비아 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보라색 계통의 꽃을 가진 뿌리 식물입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 그 달리던 말이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이 단삼을 먹고 다시 일어나서 달렸다. 그래서 분마초라고 합니다. 분마초. 그만큼 이제 상당한 이제 여성분들에게 마초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앞에 대가 붙으면 대마초. 이건 분마초군요. 꽃이 보라색이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맞습니다. 네, 보라색으로 제가 넥타이도 보라색인데 이렇게 오늘 또 원장님도 같이 또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좀 그린입니다. 그린. 제 이파리 색이 그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꽃, 저는 그거 이제 이 보라색인데 보라색도 종류가 2가지인데 영어로 치면은 퍼플이 있고 바이올렛이 있잖아요. 저희는 바이올렛인데 이거는 약간 청색 계통의 보라색을 바이올렛이라고 그러고 붉은색 계통의 보라색을 퍼플이라고 합니다. 퍼플. 근데 우리가 보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외선이잖아요. 그만큼 이 그 꽃이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제품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사실 이거 방송 뭐 그냥 얘기할게요. 뭐 겪은 거니까. 우리 전 사장님이 저한테 요거를 딱 주더니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를 먹으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염증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용 제품 아니에요? 그랬더니 있는데 염증 개선 효과가 있대요. 제가 골프를 37년을 쳤어요.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치고 탁 치면은 여기가 장갑이 나를 싹 갖고 돌아가요. 그럼 저녁 때 되면 여기가 퉁퉁퉁 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2달을 먹었거든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근데 요즘은 제가 이걸 못 했었어요. 근데 염증이 없어요. 가라앉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졌었는데. 그래서 그런 효과도 아마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염증 그 개선 효과가 나는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남성의 전립선 치료제 중에 이게 발모 효과 있다는 게 원래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려고 먹었던 전립선 치료제가 이 드시는 분마다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머리 안 빠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 성분으로 개발한 게 프로페시아라는 FDA 통과한 그 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는 여성 갱년기 갱년기 증후군 여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염증도 가라앉히는 그런 보고들이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주 타겟은 아닌데. 그러니까 난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거의 없거든요. 유산균 외에는. 근데 이거 먹고 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더 나갔더니 조금 더 아파. 뭐 심지어는 여기 이 필름으로 된 거를 필름으로 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먹었는데 저한테 보고 온 바로는 그 치주염 있잖아요. 입안에 그걸 가라앉혀서 입 냄새도 뭐 상당히 완화시키고 제거하고 뭐 치주염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사실은 비아그라도 그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부작용으로 발기를 호소해 와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수주견 효과가 그거를 대표하는 약품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메노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만드실 때 어떤 이유로 감사합니다. 메노리자 할 때 메노는 예. 메노포즈라는 이제 완경, 보통 이제 폐경이라도 요즘엔 이제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메노포즈의 메노와 그다음에 뒤에 있는 리자는 밀티오 리자라는 단삼의 학명의 리자를 합쳐서 이게 만든 그런 제품명입니다. 모나리자하고는 상관없나요? 그런데 이제 발음이 메노리자 하면은 모나리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여성분들이 메노리자 들으면은 모나리자를 연상하게 하고 그리고 모나리처럼 메노리자를 복용하고 모나리자처럼 아주 환한 또는 그런 이제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제가 제품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온 그 모나리자가 먹는 메노리자. 이거는 굿아이디어.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주시니까.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보니까 아침 저녁 두 알을 12주간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던데 그리고 단삼이 중국에서는 1000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갱년기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되는데 보니까 뭐 관절염,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왔습니다. 골다공증도 좋아지고 관상동맥 질환도 좋아지고 뇌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당뇨, 심장병, 간염, 암 같은 질환을 중국에서는 한 1000년 이상 그것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출장을 갔는데 중국인들 일상생활에서 단삼의 그 건조한 뿌리를 이제 차에다 그시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물 마시는 거로 일상화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약초로서 중국에서 사용되어져 있는데 저희 회사가 여기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에 완화시키는 단신술을 뽑아내서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요 뒤에다가 여기 성분 표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원료하고 원산지를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삼이 중국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산이야 그러는데 단삼은 사실은 중국의 이게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원산지가 옛날에 중국. 우리나라 그 모카씨 있잖아요. 네. 그 문익점 그 유명하신 그 문익점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모카씨를 붓뚜껑에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당시 통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없었죠. 근데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한 것처럼 근데 저희도 이 단삼이 중국이 아주 굉장히 아주 편만하게 잘 우리나라의 인삼처럼 그렇게 굉장히 편만하게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여성 갱년기 중국인도 못한 15억의 중국인도 못한 우리 우투바이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뒤에 보시고 이거 중국산이네 그게 아니라 원산지가 단삼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마세요. 네. 메이드 인 치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이 국산하기 위해서 여기 가까운 포천이나 연천과 지자체와 이제 저희 협력을 해서 현재 지금 저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산화 제휴를 해서 아마 내년이면 이제 저희가 첫 국산화를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네. 음식은 언제 오나요? 네. 이미 왔을 거예요. 왔어요. 예, 그럼 빨리 끝내죠. 이제 자 우리 다 했죠. 이제. 예. 자 정신적 사회적 연결 유지를 그거 좀 해주세요. 네. 갱년기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러면 그 전 것이 여기서부터 할게요. 예. 자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성관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유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아까 그랬었는데 결정은 났어요. 하는 걸로. 여자 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대신 또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명품 백을 선물한다든지 뭐 처갓집에 잔치 비용을 댄다든지 그러면 뭐 서비스로 어떻게 한번. 그렇죠. 네, 해야 됩니까? 갱년기에 우리 저 성생활은. 오늘 또 어떤 여성이 왔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어쨌든 섹스리스로 한 10년을 지냈는데 그리고 속으로는 뭐 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피워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전화 통화한 걸 듣게 됐는데 다른 이제 여자랑 전화 통화한 걸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안 괜찮았던 거죠.
그래갖고 저희 병원 오늘 이제 달려왔는데 실은 시작은 갱년기거든요. 갱년기가 되면서 아프니까 안 해주는데 그리고 자기 남편은 언제까지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자기 옆에 있어주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성을 보니까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면 자기 이제 노후 대책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은 뭐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우리가 밥을 꼭 먹고 싶다고 먹는 건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먹기도 하지만 배가 안 고파도 예, 습관이죠. 습관. 예. 예, 애는 예.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것처럼 실은 여성들이 남성은 안 해줘도 잘 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본 많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갱년기가 되면 질이 건조해지고 예. 질의 폐하도 실은 올라가면서 염증도 잘 생기고 산도도 깨지고 질 점막도 얇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 뭐 네, 매놀이자의 매놀이자의 질 건조증을 좀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갱년기 성생활은 회복하는 게 좋고 예. 여러 가지 해보고도 안 되면 산부인과 오시고 예. 매놀이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 예. 드셔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달력에다가 네. 남편 보는 달력에다가 별표를 하는 거야. 매너리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눈치를 채는 거지. 나 이거 먹었지롱 하면은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예. 여보나 이번에는 예. 매놀이자 선물해 줄래? 딱 예. 그날이 이제 그렇죠. 쌀 시그널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쭉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내가 굉장히 그 감동받은 글이 몇 개 있었어요. 그 갱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집이 행복하지 않는다. 네. 그 문구는 그냥 가슴이 막 절절히 그냥 예. 네. 예. 이거 우리가 명언집에 하나 넣을까요? 엄마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 네. 이거 좋아요. 예. 실은 이제 저도 갱년기 왔잖아요. 예. 갱년기 오면 아니 40일 했더니 갑자기 뭔 소리예요? 실은 갱년기가 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살 먹지. 갑자기 그 골다공증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나이가 드는 거를 느껴요. 기억력은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지, 체력도 떨어지지.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여자한테는 어쨌든 위기가 와요. 위기죠.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아는데도 그냥 그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엄마의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의 건강을 이렇게 잡아줘야지 가족 전체가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여성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인 중심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특히 엄마는 집안의 건강 관리자면서 예.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이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갱년기로 인해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커지면 여성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이 막 맞습니다.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이 갱년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엄마가 웃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집안이 편해지고 엄마가 지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 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자녀분들은 오늘 매너리제를 사서 엄마에게 선물을 하도록 예.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엄마가 요리를 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그걸 먹잖아요. 네. 근데 요즘 남자들 중에 무슨 뭐 뇌생남도 있고 뭐 요리를 잘하는 남자도 있는데 남자가 해준 요리는 별로 맛이 없어. 그래요, 진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걸 매일 먹다가 가끔 먹어서 맛있는 거지. 진짜 맛있는 건 엄마의 손맛이. 엄마의 정성과 그럼요. 예. 자, 갱년기 여성은 숨은 환자가 되기 쉽다. 그렇죠. 보통 여성들이 이제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면증, 우울증, 성욕조화, 관절통, 무기력 이런 걸 견디고 또 견디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뭐 우울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대사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을 방치하면 결국은 간접적으로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연사 여기서 강력하게 외치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갱년기는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노화의 있어요? 네, 치료할 수 있죠. 예,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병원에 와야 돼요, 그죠? 문진표 작성해야 돼요. 예, 그리고 상담 받고 그다음에 진료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고 매놀이자도 먹고,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여행도 가고, 예.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예. 그것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갱년기를 버텨 나가려면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관심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예. 아빠의 그 머니와
예. 자녀들의 선물. 그리고 본인의 의지.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각종 프로그램 많이 하시죠. 네. 특히 그 우리 전 사장님이 그 운영하는 이 매너리자 프로젝트에 보면은 건강 우승 강좌가 있어요. 또 골프 치신 분들을 위해서 골프 강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주말에 하는 음악회가 있어요. 해설이 있는 팝송 영어 노래 교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 간접 그 사실은 단체답게 되게 많이 하시죠. 예. 네. 그 지난번에 그 누구였죠? 그 미술 하시는 분. 네네. 무슨 프랭키 베라고 배. 예. 그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백인데 그 그림을 NFT라고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서 많은 그림의 수집가들이 조금씩 그림을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길을 열어서 미국에서 한 500만 달러의 그 미디어 아트 그림을 이렇게 판매도 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소아당뇨 환자의 그런 그 인슐린 개발을 위해서 그분이 그림을 만약 매매가 되면 저희 회사의 인슐린을 만약에 생산됐을 때 아주 원가에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소아당뇨 환자들에게 공급하자. 그렇게 저희가 또 MOU도 같이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의정부시의 그 노인들을 위해서 콤부차를 단삼 콤부차인데 오늘 단삼 콤부차가 여기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예. 그 이제 더운 여름날을 어르신들이 좀 시원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삼이라는 소재를 콤부차와 함께 개발을 해서 이번에 나온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좀 기부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1000세트 기부하셨어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이 하는 얘기를 무슨 뭐 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어서 이걸 전 국민이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남편들 사실 남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돈도 되지만은 정신적으로 부인이 나 이거 먹을래 하기 전에 먼저 사주는 센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녀들도 상품권 무슨 뭐 선물권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엄마 이거 드세요. 이뻐 주셔야 돼요. 제2의 여자로 태어나세요. 뭐 이런 거. 예?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십시오. 적을게요. 네, 짧게 해주세요. 일단은 갱년기 여성에게 가족의 지지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은 곧 가족 건강의 바로미터이니까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이 다시 웃고 아이는 안정되고 남편은 든든해지거든요.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의 중심인 엄마입니다. 엄마에게 선물을 해주시고요. 저희 직원에게 이거를 권했더니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는 뭐 암 걸린다, 그거 먹고 뭐 몸이 나빠진다 이런데 이거는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부감 없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엄마나 아내가 행복하면 뭐 결국 그 혜택은 자식이나 남편한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감사합니다. 아실 겁니다. 아, 뜨거운 밤을 보내신 분들은 아침에 밥상 반찬이 달라진다는 것을. 네, 아내의 사랑, 그다음에 가족의 건강은 엄마한테 있다. 엄마를 위해서 우리 모두 앞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매너리자를 걸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언제 나무 이렇게 배가 고프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밥 먹자.